네, 저는 직업으로서 승무원을 적극 비추천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토록 되고 싶은 그 선망의 직업 승무원 왜 그만두는지 그 이유를 10가지로 낱낱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공 승무원을 준비하는 친구 그리고 항공과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 모두가 이 영상을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건 여러분들의 꿈에 반드시 도움될 겁니다. 우선 승무원이라는 직업은 정신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노동도 굉장히 큰 직업입니다. 그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직업이 갖는 장점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사율이 이만큼 높은 이유가 그것 때문이죠.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딱 10가지 우선 꼽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밤낮이 바뀝니다.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를 하기 때문에 매번 출근 퇴근 시간이 완전히 달라지기 마련이죠. 거기다가 미주 유럽을 다녀오게 되면 시차도 차이가 나서 때로는 하루의 차이, 갭이 생기기 때문에 그 시차 적응을 하느라 애를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동남아 비행 같은 경우에는 늦은 밤에 가서 또 새벽 아침에 돌아오는 패턴이 있는데 정말 비행기에서 몸이 녹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두 번째는 위장을 버리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건강에 안 좋다라는 말이에요. 아무래도 스케줄 근무를 하다 보면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근무하다 보면 이 식사, 끼니를 제때하기가 어려워요. 막 짧은 시간에 전투적으로 막 먹어 해치워야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 또한 위내시경을 몇 번이나 받았던 게 자꾸 빨리 먹는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자꾸만 건강에 좋지 않은 거예요. 악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리고 기내에서 제공되는 그 식사는 앙뜨레라고 하는데 알루미늄 호일로 덮여 있고요. 그 음식 자체에도 방부제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극적이고 기름지다 보니까 몸에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세 번째, 내 맘 같지 않은 진상 고객. 비행을 하다 보면 상식의 수준을 벗어나는 진상 고객이 많습니다.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승객부터 말도 안 되는 요청을 하는 막 갑질을 하는 승객, 안 되는 규정을 해달라고 끝까지 우기거나 때론 욕설하고 승무원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뭐만 하면 사무장 나오라 그래! 막 이런 승객도 있고 불만 접수하겠다고 협박하는 승객까지 그냥 별의 별 케이스가 많습니다. 특히 승무원을 막 하인 부리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정말 저도 서비스하는 입장이지만 와, 이게 바뀌었으면 넌 죽었다 진짜. 욕이 목 끝까지 차오르는데 그래도 일이니까 참아야죠.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의 어떤 응어리가 쌓여서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진급이 어렵습니다. 이거는 현장 직무의 특징이라서 사실 피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특히 현장 직무에는 진급 TO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진급 평가가 아무래도 어떤 고객 평가도 있지만 동료들의 업무 평가가 크다 보니까 그 동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굉장히 큽니다. 승객에게 잘하는 것과 별개로 선배님, 동료들에게도 싹싹하게 잘해야지 평판을 좋게 받게 되고 이러한 점이 진급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이중이 될 수 있죠. 실제로 승무원으로서 대리 진급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과장은 하늘의 별 따기고 차장, 부장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면 어렵죠. 또 이런 부분 때문에 연봉이 계속 오르지 않는다라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죠. 자, 다섯 번째, 매너리즘입니다. 무언가 같은 업무를 반복하다가 오는 현타, 어떤 익숙함에서 오는 현타, 이런 걸 이야기하는데요. 아무래도 비행기라는 공간이 동일한데 물론 목적지나 함께하는 승객 동료는 다르지만 업무의 플로우, 프로시저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괜히 내가 하는 일이 가치 없어 보이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무언가 의욕도 막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적성에 맞다면 문제되지 않겠지만 좀 대부분 3년, 6년, 9년 이렇게 3년 단위로 이런 슬럼프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규제가 많습니다. 자유가 부족해요. 적어도 유니폼을 입은 어떤 항공사의 승무원으로서 말이죠. 유니폼을 입고 승무원은 항상 사회의 주의 대상이 됩니다. 관심의 대상이기도 하죠, 대신. 그래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곳에 있을 때 SNS를 이용할 때도 굉장히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이 중요하고 내 말과 행동이 회사의 이미지에 훼손을 시켰을 때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에 휘말리게 돼서 징계나 퇴사로 이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잦습니다. 그리고 일반 회사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일을 막 정말 헤어지는
헤어진 남자친구가 막 회사에 연락해가지고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승무원은 좀 어떻게 보면 항상 조심해야 되는 약자의 역할이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7번째, 외롭습니다. 비행을 하다 보면 외로움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이 근본적인 이유는 스케줄 근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패턴이 다르죠. 쉴 때 일하고 일할 때 쉬고, 특히 내가 사랑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쉴 때 내가 일해서 만날 수 없다면 힘들죠. 그리고 장거리 비행을 갔다 왔을 때 종종 집에 오면 밤 9시, 10시 되거든요. 시차도 너무 크게 차이가 나고 텅 빈 불 꺼진 집안에 들어왔을 때 그 공허함,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깜깜한 밤에 뛰쳐나가고 싶다니까 진짜. 자, 8번째, 탈모가 빨리 옵니다. 저 보세요. 저는 머리숱이 엄청 많아서 그래도 그런데요. 아무래도 어피 하다 보니까 스프레이나 이런 헤어 이런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모르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많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진짜 나중에는 머리가 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비행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것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올 한 올에 대한 소중함을 알게 되고 또 그때부턴 탈모 샴푸를 쓰게 되는데 그 독일에서 나온 그 탈모 샴푸가 굉장히 인기 많아서 사재기했던 기억도 있네요. 자, 9번째, 허영심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건 사람마다 다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사바사입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해외에 자주 나가다 보면 좋은 거, 명품, 비싼 거 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견물생심이라고 해서 어떤 그런 물건에 마음이 갈 수밖에 없죠. 인간의 본능이에요.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제로 해외 나가면 그 나라의 제품은 명품이라고 할지언정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고 어떤 구매 욕구를 자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사다 보면 사실 내 월급이 사라지는 경우가 많죠. 실제로 이제 해외에서 체류할 땐 퍼디움이라고 해외 체류비가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도 항상 호텔 가면 이상하게 그냥 그 나라가 물가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룸 서비스를 그냥 이것저것 시켜요. 혼자서 2-3개씩. 그래서 제 퍼디움 통장이 텅텅 비었던 기억이 나네요. 자, 마지막으로 여행의 소중함을 잃게 됩니다. 저는 이게 제일 슬퍼요. 여행에 대한 설렘과 환상이 없어집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설렘의 정도의 차이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전과 후가. 예전에는 해외에 나가면 모든 게 신기해서 모든 순간을 기록하려고 막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내가 해외여행을 갔다 와도 휴대폰에 사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내 셀카가 있기 마련이고 막 어떤 풍경을 찍진 않아. 더 이상 나를 떨리게 하지 않는 거지. 남들은 미국에 뉴욕 간다고 하면 대박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는 그냥 가장 힘든 노선에 가는 거야. 가장 장거리 비행 노선에. 그래서 승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는 그 승무원이 되기 전에 그 떨리는 설렘을 느껴본 지가 너무 오래돼서 개인적으로 참 슬픕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관계 빠뜨렸는데요.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했을 땐 커리어 패스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공 서비스학과를 졸업하면 서비스 직무밖에 떠오르지 않듯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난 이후에는 다른 분야로 옮기기가, 이직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취업을 준비할 때 그리고 직원으로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도 항상 새로운 배움, 공부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임해 주실 것을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사실 제가 단점 간략하게 정리해 봤는데 이것보다 더 많습니다. 하지만 장점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토록 하고 싶은 게 아닐까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누구나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 그 장점이 더 크게 또 누군가는 그 단점이 더 크게 다가오는 개별적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단점을 미리 알고 극복할 수 있는 내 방법이 있으면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가치 있는 행복한 직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승무원에 대한 단점 이런 것들 답변 어려웠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준비하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답변으로 제시했을 땐 아무래도 면접관들이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될 겁니다. 항공과 면접 시에 면접관들의 마음도 마찬가지고요. 자, 여러분 지피직이면 100점 불태. 이제 승무원에 대한 단점을 알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승무원 열심히 준비해서 행복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